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731일 정도의 대선 캠페인을 이제 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 대선을 참가를 했었는데요. 트랜스 휴머니즘의 대표로 나갔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간을 바꾸고 또 인간의 경험을 바꾸고자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전에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이 정부를 없애버리고 또 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인간 종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린 존재입니다. 그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 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극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우리가 편안한 데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벗어날 수 있구나. 블록체인도 할 수 있구나. 중앙에 한 명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 혁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것이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선주자가 아니니까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획기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이후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아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더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뭔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는 기술이 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상에서 사는지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 외에도 기술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을 정말 많이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현실을 통해서 경험을 할 거니까요. 이게 VR일 수도 있고 AR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1000배 이상 성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살아남을까요? 더 나은 시스템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거버넌스라는 것이 이러한 기술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통해서 다양한 정치인들을 봤습니다. 이분은 버니 샌더스인데요. 힐러리와 트럼프도 있는데요. 19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0명만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대선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가상현실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상현실에서는 이런 고글이 없이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아예 바로 코앞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캠페인 하는 것 자체가 방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술이 나와 있죠. 홀로그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여기 옆에 있을 수도 있죠. 홀로그램 형태로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실물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 자체는 7만 달러 정도가 값이 매겨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와 있지 않더라도 홀로그램 형태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캠페인 구성이 아니라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인 자동차도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2020년에는 트럼프 같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1000개의 버스를 실제로 고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겠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할 수 있을 거고 또 광고를 많이 해서 광고를 통해서 승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교통체증이 많은 곳에는 갑자기 그냥 이 트럭이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투표를 하는 로봇가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읽었는데요. 10년 안에, 10년이 너무 좀 빠를 수도 있는데 20년 안에 AI가 똑똑해져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게 뭔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시민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권리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은 투표권도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스마트폰이 있을 텐데요. 10년, 20년 뒤에는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뭔가 시리나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선 개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어서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윤리의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한 150억, 200억 개의 다른 장치들이, 기기들이 훨씬 더 똑똑해져서 투표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술력이죠. 벤 그르첼 씨가 소개를 했던 한 로봇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정체성들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유전학이 바뀌면서 또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똑똑한 거에 따라서 투표권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웃 중에서 드론을 3D 프린팅을 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론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한 $1,000 정도에 만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예 거기에 장착을 실제로 총알을 장착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슈퍼볼 스테디움에 가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그렇게 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기술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존재들 그리고 권리가 있는 존재들, 통제권이 필요한 존재들이 생길 것인 겁니다. 뭐 $30,000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있으면은 드론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도시를 다 통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술이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콩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을 가지고 군사들이 실제로 싸우는데 나중에는 그게 드론들이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경찰들이 우리를 통제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왜 대선 주자가 됐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Transhumanist Wager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부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정치적인 매니페스토라고 좀 비판을 합니다. 그냥 평생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이고 그냥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 정권을 노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능력, 결국에는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거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대선 주자로 왜 나섰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정치적 소설을 40년 동안 썼는데 그 주요 주인공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민주주의 형태로 다시 세상을 돌려놓기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될 때, 그래서 사회에게 좀 더 권한을 돌려주어야 할 때 이런 새로운 정부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점점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러한 시대에서 특히나도 미국에서 심해지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지배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 커뮤니티를 지원을 할 의사가 다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지원을 하는 지역사회이고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또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가치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죠. 또 정부를 원하는 이유가 다 다를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족을 구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200, 300, 몇천 년을 산다라고 하면은 가족 구성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하는 정부의 형태도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첫 200년까지는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정부를 원하는지, 왜 안보를 원하는지, 왜 국방을 원하는지 이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랜스 휴머니즘에 제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일을 하면서 거의 베트남에서 지뢰에 밟을 뻔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DMZ를 커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정부 하에 있든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핵심 기능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 그런 정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 인생을 바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를 저는 제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75% 이상이 크리스찬인 곳에서는 사망에도 어느 정도 의미를 둡니다. 그러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든지 또는 생명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고 이런 죽음 두렵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트랜스 휴머니즘은 사실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종교적인 가치 생각하지 않고 이 사망이라는 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헤리티지라든지 문화라든지 또는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사람들한테는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죠. 저의 대선 캠페인은 최초의 무신론자로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종교 단체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성과 이론을 기반으로,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선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성 그리고 이론에 기반을 한 것이니까요. 제가 캠페인을 할 때 처음에 트랜스 휴머니즘 당을 창당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고요. 최초로 제가 전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산불처럼 퍼지게 되었죠. 한 4, 5개월쯤에 됐더니 한 전 세계적으로 한 12개 정도의 당이 구성이 되었고 당 주자가 있던 없든 간에 계속해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명 연장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이든 간에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생명 연장, 과학,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세컨드 라이프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컴퓨터 안에서 실제로 제2의 삶을, 제2중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 캠페인 로봇도 있었습니다. 한 4피트 정도 크기인데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로봇을 가지고 캠페인을 했는데요. 이 버스 자체가 아주 큰 관처럼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 과학을 통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버스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많은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과학자를 좀 더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학을 제공하고 싶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과학과 기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을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버스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트랜스휴머니즘을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면서 언론 매체들이 커버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미국 대선에서 한 5, 6위 정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버스 자체만으로도 한 2천만, 3천만 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사실 이 정도 수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 내에서 권리를 실제로 헌법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찰과 함께 만나서 수감이 될 뻔도 했는데요. 사회 자체는 크리스찬 사회이기 때문에 트랜스 휴머니즘을 좀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권리장전까지 같이 전파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에 투자를 하는 비용을 좀 빼서 그리고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핵폭탄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빼서 트랜스 휴머니즘 또는 과학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트랜스 휴머니즘은 아주 파괴적인 기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직접 디지털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떠나서 아예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패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4차 정부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논란의 주제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에 미국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선에서 승리했었다면 좋았겠죠. 근데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각각 작은 국가들로 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국가의 형태가 될 것이고 특히나도 브렉시트 이후에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어도 더욱더 축소되고 다양화가 없어지고 더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다르고 뭐 이렇게 리시버를 통해서 이게 통역을 듣고 이러한 게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의 큰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20년 이후에 우리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지금 그런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의식을 기계에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거버닝을 하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미 수천만 달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의 의식을 장비나 또는 기계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상 공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권이라는 것, 또 성이라는 것, 남성, 여성이라는 것, 이게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게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보 이런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 세상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 바뀔 거라는 것이죠. 이 많은 것들이 AI를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좀 더 우리보다 더욱더 똑똑하게 아니면 1000배
더, 100만 배 더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주체가 있으면, 그게 등장하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라는 것이죠. 가상 아바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정의를 하는 이런 물리적인 주체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다른 환경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형태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죠. 저도 이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IBM의 왓슨과 함께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로봇가 또는 AI가 똑똑해져서 우리를 지배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이익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평하게 사람들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는 로봇가 실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도 그런 로봇을 위해서 투표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를 보는 방식, 그리고 정부를 보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과 기술력은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지를 많이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정부를 형태를, 우리가 아는 정부의 형태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린 이런 변화를 더욱더 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지겠죠. 감사합니다.